안녕하세요. 연예인 근황TV입니다. 이번에 다뤄볼 연예인으론 가수 백지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백지영 나이는 1976년생으로 47세입니다. 솔로 가수로 데뷔하기 전이던 1997년 소방차의 이상원이 제작한 9인조 세미트로트 그룹 트로트 보이스의 일원으로 데뷔했지만 녹음도 안 했고 심지어는 자켓 사진에도 등장하지 않는 무대용 멤버로 사실상 객원 수준으로서 데뷔한 바 있다고 합니다. 한 2개월 정도 활동을 벌였지만 반응이 통 오지 않아 바로 해체돼서 거의 묻혀진 사실이었고 정말 극소수의 아는 사실이라고 합니다. 사실 데뷔 전에는 지영이라는 이름이 흔하기 때문에 예명을 쓰자고 하여 백장미 혹은 백미르 등의 이름을 고려했지만 다행히 본명인 백지영으로 데뷔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무릎팍 도사에서 밝힌 데뷔 일화로 대학교 재학 시절 남자친구가 프로 가수였는데 백지영의 노래 실력을 눈여겨본 그가 가수 데뷔를 권유하면서 인맥을 통해 오디션을 한번 봤는데 그게 바로 데뷔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백지영의 춤선생인 안무가 홍영주가 아이비와 함께 자신이 가르쳤던 연예인 중 가장 몸치였다고 증언했는데요. 그래서 원래는 발라드 가수로 데뷔할 예정이었고 타이틀곡도 발라드로 정해져 있었지만 어느 날 전 세계적으로 리키 마틴이 히트하는 걸 본 제작자가 댄스 가수로 방향을 전환해 마침 앨범에 있던 라틴 댄스곡이었던 선택으로 데뷔곡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 자리를 잘 비집고 빈집이었던 라틴 시장을 가장 먼저 선점한 전략이 먹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당시 트렌드는 엄정화에 몰라 이후로 사이버 플러스 테크노 열풍일 때입니다. 그렇게 1999년이 돼서야 백지영은 자신의 이름을 내건 솔로 1집 앨범 타이틀곡 선택으로 데뷔했는데요. 또한 예능에서도 신인답지 않게 쫄지 않고 당당하게 맞받아치는 모습을 보여 백지영은 등장과 동시에 남녀노소에게 호응을 얻게 됩니다. 이후 후속곡인 부담도 크게 사랑을 받게 됩니다. 이후 1집이 끝나기가 무섭게 바로 2집 대시로 활동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데뷔 이후 처음으로 1위를 수상했고 MBC에서는 여자 가수 중 2000년 유일하게 3주 연속 1위를 수상했으며 각종 방송에서 이 노래를 패러디하면서 정상급 가수로 우뚝 서게 됩니다. 이 시기에 백지영은 엄정화를 잇는 섹시 댄스 가수로 인식되어 자리를 확고히 자리잡게 됩니다. 그렇게 한창 주가를 날리던 2000년 11월 비디오 사건이 터지면서 급격하게 인기가 추락하게 됩니다. 이후 연말을 누비며 상을 휩쓸어야 했을 2000년 말 눈물의 굿바이 콘서트를 끝으로 잠정 활동 중단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 시기 백지영은 몇 달간 치과 생활을 해야 했고 그나마 유일하게 홍영주가 운영하는 안무실만 매일같이 몇 달을 다녔다고 합니다. 당시 백지영은 자신을 받아준 홍영주에게 고마웠다고 말했고 홍영주도 친동생 같은 백지영을 위해 100마디 위로보다 평소처럼 그녀를 대해주며 음악적인 얘기,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며 언니 노릇을 톡톡히 했다고 합니다. 비디오 사건 이후 한국에서 컴백이 어려울 전망이었지만 예상보다 빠르게 2001년 6월 복귀를 선언했고 3집 앨범 트레스를 발매했습니다. 타이틀곡인 추락은 훌륭한 퀄리티를 자랑했음에도 지상파 음악 방송 PD들이 사실상 백지영을 보이콧하면서 활동에 큰 지장을 받게 됩니다. 그로 인해 대중들의 반응은 냉담했으며 1년 전만 해도 지상파 3사를 넘나들던 백지영은 지역 케이블 애니성 방송과 밤무대 행사 위주로 활동해야 했습니다. 이 시기에 가끔 공중파 아침 방송 토크쇼나 새벽 방송에 한두 번씩 출연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청자 게시판에 항의가 빗발쳐 결국 이후 출연이 좌절됐고 몇 달 뒤 MBC 모닝카페에 출연해서 솔직한 심정을 밝혔음에도 큰 반향은 일으키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백지영은 1에서 3집 시절 머무른 아톰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이 만료되어 한 장의 베스트 앨범을 추가로 발매한 뒤 계약을 종료했고 그 해 룰라의 이상민과 손을 잡고 재기에 도전하게 됩니다. 4집 앨범을 준비하던 중 드디어 영향력 있는 지상파 방송에 얼굴을 내밀었는데 그 프로그램은 음악 방송이 아닌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사건의 억울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연예 활동 길이 막히고 생계를 위해 밤 무대 활동을 하는 백지영의 모습이 방영되면서 일부 반성의 여론이 생기게 됩니다. 이 시기 동안 밤무대, 나이트클럽에서 공연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노래를 계속할 수 있었으며 무대에 대한 감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 라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또 4집 앨범을 준비하는 2년여간 하루도 빠짐없이 연습실에 나와
댄스와 보컬 연습을 충실히 했으며 이 노력은 4집 앨범을 발매하면서 큰 원동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2003년이 돼서야 백지영은 4집 앨범 스마일을 발매하게 되고 그것이 알고 싶다의 반응에 힘입어 3년 만에 지상파 3사 음악 프로그램에 출연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중들에게 그렇게 큰 호응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하지 못하자 당시 소속사 대표였던 이상민은 그녀에게 라틴 댄스곡을 뒤로하고 발라드로 컴백할 것을 권유했고 처음엔 그녀가 거절했지만 설득하는데 1년이라는 시간이 넘게 걸렸다고 합니다. 이상민은 백지영이 그간 걸어온 음악 인생을 바꿀 수 있으리라 확신을 가졌던 곡이 있었는데 그 곡이 바로 그 유명한 사랑 아내였습니다. 그렇게 이상민의 끈질긴 설득에 넘어간 백지영은 사랑 아내를 아주 공을 들여 긴 시간 동안 녹음했고 발라드 활동을 위해 독백 레슨을 받는 등 아주 심혈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녹음하는 데만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가수와 제작자의 갖은 노력이 더해진 사랑 아내의 녹음이 끝나자마자 이상민의 소속사 상마인드가 부도 처리되면서 위기를 맞게 되고 이상민의 부도를 막으려던 백지영은 보증까지 서게 되지만 이 과정에서 둘의 오해가 생겨 결국 안 좋은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현재는 두 사람 간의 오해가 다 풀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백지영의 소속사 상마인드는 공중분해되었고 의도치 않게 프리 시장에 남게 되면서 컴백에 제동이 걸린 그녀는 마스터링된 5집 앨범 사랑 아내를 들고 직접 발로 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백지영은 여러 회사에 직접 찾아가 제작을 요청했지만 대부분 거절당하거나 무시당했으며 심지어 몇몇 기획사장은 당시 기생이던 여성 연예인 누드 화보집 제안을 하면서 그 화보를 찍어야지 앨범을 내주겠다고 제안하는 등 수모를 겪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찾아간 워너뮤직코리아에서는 당시 대표가 이 회사는 내 개인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5년씩 전속 계약을 진행하기는 솔직히 힘들지만 당신의 능력을 믿는 팬이니 이번 앨범 한 장만 잘해봐서 나중에 잘 되면 쭉 계약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고 백지영은 워너뮤직코리아와 손을 잡고 겨우 앨범 발매를 하게 됩니다. 백지영은 당시 자신을 받아준 워너뮤직코리아 대표를 은인이라고 말했으며 이후 무려 15년간 이 회사와 일하며 의리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게 고생 끝에 2006년이 돼서야 오직 사랑 아내로 복귀하게 됩니다. 박근태가 작곡하고 뮤직비디오 감독인 차은택이 작사한 발라드곡으로 백지영은 이 곡을 통해 드디어 재기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후부터는 발라드를 주력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2008년 7집 총 맞은 것처럼이 초대박을 내며 완벽히 톱스타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그 뒤 내 귀의 캔디, 2009년엔 아이리스의 OST 잊지 말아요가 2011년엔 드라마 시크릿 가든의 OST 그 여자로 대박을 치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예능과 콘서트, OST에 참여하는 등 아직까지 꾸준히 방송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백지영은 2011년 배우 정석원과의 열애를 인정했는데요. 백지영은 지난해 7월께 스타일리스트의 소개로 정석원을 소개받아 올해 1월부터 사귀기 시작했다고 열애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백지영과 정석원의 교제 사실은 9세 연상인 백지영이 먼저 주위 지인들에게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털털하고 솔직한 성격의 백지영은 정석원과 데이트를 즐기는 한편 지인들에게도 그를 소개시켰고 자연스럽게 교제 사실이 가요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정석원은 결혼 이야기는 사실 첫 만남부터 오고 갔다며 만나고 열애설이 났을 때부터 백지영이 내게 이제 나 책임져야 해라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이어 그는 사실 내년쯤 결혼하고 싶었다. 사귄 지 3년이 다 되어가는데 불안해하는 백지영을 위해 청혼을 했다라며 결혼을 서두른 진짜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정석원은 백지영과의 러브스토리를 공개하던 중 첫 만남에 대해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 여자다라는 느낌은 안 왔다며 활발하고 소탈하고 털털한 매력 외에도 청순한 모습이 끌렸다고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이해와 배려가 나를 편하게 했다며 가장 중요하게 느꼈던 건 싸웠을 때 백지영이 생각났다. 그래서 정말 나한테 필요하고 소중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라고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백지영의 매력에 대한 질문에는 연애 초반에는 구두나 정장 같은 걸 사줬는데 그때 솔직히 부담감이 컸다며 요즘에는 로션 같은 생필품을 사주는데 오히려 그런 작은 게 더 기쁘더라. 백지영은 정말 세심한 여자다라며 자랑이 이어졌고 정석원도 백지영의 마음을 얻기 위해
기념일에 정성스레 자필로 쓴 편지를 줬다며 백지영의 리액션이 되게 큰 편이다. 작은 걸 해줘도 리액션이 커 뿌듯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어 양가 상견례를 마친 정석원에게 부모님들의 반응에 대해 묻자 서로를 마음에 들어한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됐다며 백지영의 심성이 예뻐 우리 부모님들도 긍정적으로 좋아해 주신다고 설명했습니다. 상견례를 앞두고 백지영이 예비 시부모님 앞에서 굉장히 떨었다며 상견례 전 많이 긴장하는 백지영을 내가 다독여줬다. 나를 많이 든든해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렇게 2013년 6월 2일에 드디어 연인이었던 정석원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 뒤 딸도 낳고 잘 산 듯 하였으나 하지만 남자복이 없는 걸까요? 또 한 번 시련이 옵니다. 2018년 2월 9일 남편 정석원은 마약 관련 혐의로 인천국제공항에서 긴급 체포됩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남편 정석원은 2월 초 호주의 멜버른에 있는 클럽에서 친구들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백지영은 동행하지 않았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남편 정석원은 필로폰 투약 이유에 대해 호기심으로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간이 시약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고 혐의 사실에 대해서도 시인했습니다. 또한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클럽에 갔고 거기다 마약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은희 작가와 터널의 김성훈 감독이 의기투합한 작품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킹덤에 캐스팅된 상태라 하차 이야기가 계속 나왔는데 구속이 아니라 석방 조치가 되더니 촬영을 계속 참여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분량이 촬영된 상태라 불가피한 선택이라는데 여러모로 논란이 예상되었는데 다행히 큰 분량을 차지하지는 않아 그냥 넘어갔다고 합니다. 남편 정석원은 2018년 10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뒤 모든 방송에 하차를 하며 자숙에 들어갔고 가정에 충실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수 백지영이 남편 정석원을 향한 진심을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2019년 10월 JTBC 한 끼 줍쇼에서 백지영은 강호동과 팀을 이뤄 광진구 광장동 한 끼 도전에 성공했는데요. 방송 말미 강호동은 칭찬의 코너를 진행하며 백지영에게 칭찬하고 싶은 사람이 있냐고 질문했습니다. 백지영은 나는 하면 안 될 것 같다. 방송에 나가지 않는다면 하겠다며 갑작스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후 강호동의 장난으로 마음을 추스린 백지영은 큰 결심을 하고 말하겠다며 작년에 남편이 큰 잘못을 해서 일을 쉬고 있다. 그냥 너무 잘 견뎌주고 있어서 고맙다고 말하고 싶다고 눈물의 고백을 해 뭉클함을 자아냈습니다. 백지영 본인도 전에 큰 시련이 있었고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기에 남편의 죄는 밉지만 자숙하고 가정에 충실하고 있는 남편이 안타까운 듯 합니다. 이번엔 백지영의 최근 근황 소식입니다. 가수 백지영이 남편인 배우 정석원의 외모에 만족하며 얼굴 뜯어 먹고 산다고 말했습니다. 29일 방송된 SBS 동상이몽 너는 내 운명에는 백지영과 김숙이, 이지혜, 문재원 부부의 집들이에 참석한 모습이 그려졌는데요. 이날 김숙이 이지혜와 백지영에게 연애할 때 뭘 봤냐? 제일 먼저 본 게 뭐냐고 묻자 이지혜는 나는 성격을 많이 봤고 언니는 얼굴을 많이 봤다고 답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이에 이지혜는 그러니까 둘이 친구인 거다. 겹쳐봐라. 언니가 얼굴 보는데 내가 얼굴 보면 한 남자 때문에 부딪히고 싸운다. 그런데 나는 성격을 보고 언니는 얼굴을 보니까 안 겹치고 잘 지낼 수가 있다고 너스레를 떨어 웃음을 더했습니다. 이지혜의 남편 문재원이 그럼 예를 들어 얼굴도 괜찮고 성격도 좋은 남자는 없었냐고 묻자 이지혜는 그런 남자는 우리를 안 좋아한다고 잘라 말해 폭소를 유발했습니다. 그러나 백지영은 아니다. 난 그런 남자 만나서 결혼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깜짝 놀란 이지혜는 남편 문재원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우리 남편도 얼굴 괜찮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때 김숙이 이지혜와 백지영에게 다시 태어나도 성격을 볼 거냐 아니면 다시 태어나도 얼굴을 볼 거냐고 묻자 백지영은 내가 살아보니까 얼굴 뜯어먹고 사냐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나며 얼굴 뜯어먹는다고 잘라 말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백지영이 근데 그게 자기 기준이라며 내 기준에서 예쁜 구석이 꼭 있어야 한다고 답하자 이지혜는 그럼 잘생긴 사람하고 살면 얼굴 매번 보면 행복하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백지영 거듭 있다. 확실히 있다고 강조하며
또 유머 코드가 진짜 잘 맞아야 한다고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백지영은 이게 티키타카를 하면서 던지면 받아서 웃고 또 던지면 받아서 웃는 티키타카가 있어야 한다. 그게 진짜 중요하더라며. 솔직히 말하면 성격 보고 외모 보고 다 중요한데 살아보니까 유머 코드가 제일 중요하다고 구현하기도 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